당신의 밥상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깎는 작은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을 태우고 뇌를 갉아먹으며 심장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건강해 보여서 더욱 문제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앞당기는 식품 워스트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침 식사로 먹는 의외의 식품입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아침 활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음료입니다. 5위 아침 산책이나 출근 전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캔커피. 달콤하고 마시기 편해서 졸음을 쫓거나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혈관을 노화시키고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캔커피 대부분에는 설탕 5-6스푼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마시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몸은 당황하여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치를 급강화시킵니다. 이 혈당치의 변동을 반복하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캔커피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첨가물이나 향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직접적인 독은 아니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 캔커피를 매일 마시는 습관은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기능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똑같은 단맛이라도 몸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캔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갑자기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무가당 타입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드립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맛이 정말 당길 때는 식후에 소량만 마심으로써 혈당치의 급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은 졸음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무심코 마시는 캔커피가 수명을 깎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4위,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식사의 색감을 더하고 반찬으로 옛날부터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몸에 좋고 옛날 사람들도 오래 살았다는 건강한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판 김치는 그 이미지와는 달리 뇌졸중이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염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판 김치나 배추김치에는 단 몇 조각만으로 하루 염분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여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랫동안 높은 혈압에 노출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터지기 쉬워집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입니다. 또한 김치에는 보존을 위한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 또한 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시판 제품은 발색제나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신장이나 간에 작은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물론 염분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량을 크게 초과하여 섭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김치를 먹는 습관은 모르는 사이에 뇌 건강을 좀먹어 벌레 먹은 뇌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개선책으로는 시판 제품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분을 3분의 1로 줄이고 숙성 기간이 짧더라도 신선할 때 먹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판 제품을 먹고 싶을 때는 물에 살짝 헹궈서 염분을 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아주 조금만으로도 식사를 돋보이게 하는 명품 반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의 주식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혈관과 뇌를 조용히 옥죄입니다. 섭취량과 빈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3위, 혈관을 태우는 튀김기름 재사용.
갓 튀긴 치킨이나 튀김의 향기는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향기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재사용된 튀김 기름의 위험성입니다. 한번 사용한 기름은 공기나 수분,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색깔이 진해지고 끈적이며 무거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 기름에 포함된 과산화지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축적되면 혈관은 딱딱하고 약해지며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반찬 가게에서는 비용 문제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바삭하게 튀겨져도 기름 속 내용은 몸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 기름을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맑으니까 괜찮겠지.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재사용할 때마다 기름의 산패는 진행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 변비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경우 튀김을 한 기름은 가능하면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재사용하더라도 2번까지만 하고 반드시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튀기는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도 산패를 억제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튀김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찜, 구이, 조림 등의 조리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기름의 산패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튀김은 맛있는 별미지만 산패된 기름은 혈관에 있어서 조용히 타오르는 화재와 같은 것입니다. 고소한 향기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오늘부터 튀김 기름과의 관계를 바꿔보세요. 2위, 아침부터 동맥경화 선언. 단팥빵과 단 음료. 바쁜 아침, 단팥빵과 캔커피나 단 주스로 아침 식사를 해결합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이 조합. 하지만 이것은 아침부터 혈관의 최악의 시작을 알리는 식사법입니다. 단팥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어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게다가 설탕과 마가린, 쇼트닝이 듬뿍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단 음료를 곁들이면 당분과 지방의 이중 펀치가 몸을 직격합니다. 이 조합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기 쉽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가 가속화되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수면 중 탈수나 혈액의 농축으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당분과 기름의 부하를 한꺼번에 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혈당치의 급상승과 급강하는 하루의 집중력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오는 졸음이나 나른함은 이 혈당 스파이크의 한 원인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둘 중 하나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단팥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주먹밥으로 바꾸는 것, 단 음료 대신 무가당 커피나 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당치의 변동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포함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나토, 샐러드 등을 섭취하면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심코 선택하는 아침 식사가 그날의 혈관 나이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첫 입부터 바꾸는 것으로 미래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위 심근경색의 방아쇠, 가공육. 아침 식사 반찬으로 구운 김치전 옆에 곁들이는 가공육. 샌드위치 속 햄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고소한 향기가 식욕을 돋웁니다. 그러나 이 가공육이야말로 심장과 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가공육이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소금, 발색제, 보존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육류 제품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보존성과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등의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발암성 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염분이나 포화 지방산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끔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고 오랫동안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습관으로 계속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노화되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가공육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저염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면 같은 단백질이라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을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손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맛도 간편한 가공육, 그러나 그 뒤에는 심근경색이나 암이라는 조용한 방아쇠가 숨어 있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한 조각 줄이는 용기를 가집시다. 죽음을 앞당기는 식품 워스트 5를 알려드렸습니다. 5위는 아침 한 잔이 수명을 깎는 단 캔커피. 4위는 벌레 먹은 뇌로 만드는 시판 김치. 3위는 혈관을 태우는 튀김기름 재사용. 2위는 아침부터 동맥경화 선언이 되는 단팥빵과 단 음료. 그리고 1위는 심근경색의 방아쇠가 되는 가공육이었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평범하게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고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조용히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무가당으로 바꾸고 저염 타입을 선택하며 튀김 요리를 찜 요리로 바꾸는 것 그 하나하나가 혈관과 뇌를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매일같이 먹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선의 기회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은 완전히 끊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 캔커피는 무가당 타입으로, 단팥빵은 통곡물빵이나 주먹밥으로, 가공육은 닭고기나 생선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확실히 몸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김치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에 살짝 헹궈서 염분을 빼는 것입니다. 튀김은 작게 만들어 식탁에 오르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관과 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채소나 해조류, 버섯류를 더하면 식이섬유가 당분이나 지방의 흡수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된장국에 미역을 넣거나 샐러드에 콩류를 더하는 등 간단한 노력이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잊지 마세요. 특별한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은 매일의 축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 그것이 확실히 미래의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봅시다. 저도 예전에는 바쁜 아침에 단팥빵과 단 커피로 때우거나 저녁 술안주로 가공육이나 김치를 무심코 먹곤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 있어서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계기로 조금씩 식생활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년 후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하나라도 이것 자주 먹고 인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줄여봅시다. 매일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과 수명을 바꿔갈 것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72. OS